우선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시키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주택을 내가 취득한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지, 막상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4.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주택 A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취득했으면 결국 나는 주택 두 개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 두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4.6%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주택 A를 취득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주택 B를 취득한다면, 이때 주택 B를 취득했을 때는 내 주택 A 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이번에 주택 B 취득하는 한 채에서 총 3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주택 B를 취득할 때는 3채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에 따라서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될 때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8월 20일 날 주택 분양권 B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주택 분양권 B를 취득한 이후에 그 분양권이 완공되기 직전에 주택 A를 이제 팔았죠. 그러면 나는 주택 B가 완공되는 시점에 그 완공되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수는 이제 한 채이기 때문에 주택 한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애당초 분양권 B를 취득한 그 당시에 주택 A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택 두 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 당시에 내가 얼마나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분양권이 완공됐을 때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시키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취득 이후에 향후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종부세라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택에 따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쳐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그래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공동명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1세대 2주택자로 봐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하면 각각 이제 9억씩을 공제하고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기본공제 9억씩을 공제받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랑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계산 방식, 즉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세액공제,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연령이라든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유리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공동명의라고 해서 나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동명의라고 해서 나는 1세대 1주택자의 적용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계산 방식과 그게 아닌 계산 방식 중 둘 중 유리한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상속받은 주택을 이제 아내가 파는 케이스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아내랑 남편이 한 2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내가 그 집 한 채를 이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그 상속받은 집에서 계속 이제 사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남편하고 같이 20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그 집에 대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제 다른 집에 전세로 사시다가 그 집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분 생각은 내가 상속받은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뭐 20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받고 장특공을 최대로 이제 80%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산 기간하고 상속받고 계속 보유한 기간까지 합쳐서 그럼 20년 플러스 알파겠죠. 그 20년 플러스 알파의 보유기간을 따지니까 2년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은 해요. 근데 우리가 장특공을 적용할 때는 실제 남편하고 같이 산 20년 기간을 장특공 기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상속받은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 그리고 그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따져서 장특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그 기간까지 장특공을 봐서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20년이니까 최대 장특공 80%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은 사실은 그렇진 않고 상속받은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장특공으로 거의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도 장특공도 같이 산 기간까지 따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잘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래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상속을 이제 우연히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원래 나는 집이 하나 있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뭐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비과세 적용받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한 채를 받게 된 거죠. 한 채를 받게 되면 두 채인데 세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을 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을 없는 걸로 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 팔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혜택을 주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도세 측면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이제 면제를 해주거든요. 없는 주택으로 보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그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도 내 집의 공시가격하고 합쳐서 종부세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가의 집을 상속받거나 이렇게 되면 부담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상속받은 집을 이제 파시거나 상속받은 분 자체의 나이가 고령이다 보면 내가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없다 보면 그렇게 상속받은 집이 고가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보유하기 위한 종부세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매로 이제 처분하던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